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에 부합하는 사실이나 근거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중에 그냥 카더라 통시를 인용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냥 대통령 흔들고 정부 흠집 내고 여당 공격하고 이러면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얕은 정치이고 야당의 나쁜 정치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사모펀드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은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가뜩이나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는 마당에 여당 대표께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이라고 단정하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개입된 정황이 있고 검찰 수사의 객관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보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기대 난망입니다. 황혜진 서린 기자와 함께 정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까 이 시간 전에요. 네. 그 개요는 좀 짚어봤습니다만 지금 여당 주장은 정치 공세란 얘기죠. 하여튼. 근데 어제부터 이제 예. 그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등 여권 거물들 이름을 들어가면서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이게 권력형 비리 조짐이 있다. 권력형 비리라고 단정은 안 했지만 예. 그러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 이런 조지고요. 여당 쪽에서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 그러면 이낙연 대표 등등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금융 사기 사건이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시중에 놔두는 찌라식으로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허위 보도에 근거한 공개일 뿐이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 특권에 숨지 말고 실명으로 해서 직접 얘기해라. 예.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라.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김태년 대표나 이낙연 대표들이 쭉 모여서 점검을 해봤는데 이게 괜찮다. 사소한 문제죠. 사소한 문제 같은 게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야당의 주장은 이건 권력형 비리라고 아직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건더기는 내놓은 건 없죠. 아직. 지금 예. 보시면 알겠지만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 펀드 사기 사건이잖아요. 예. 라임하고 옵티머스 시찬이지만 라임은 상당히 수사가 돼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 중이고 예. 옵티머스는 수사 중인데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봉현 전 주적 김봉현 예.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예. 그리고 그 사장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강세 전 언론인 출신. 예. 근데 이 양반이 이강세라는 분이 광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해서 예. 개인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강기정 광주 지역 국회의원 출신이죠. 그 연배도 비슷하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 정치인 몇몇을 알아요. 기자 때부터 알던 언론인 때부터 그쪽에 로비를 했다. 예. 만난 것까지 맞죠. 근데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는 돈을 줬다. 그런데 지금 어제 쭉 나오는 얘기지만 예. 이강세 씨는 돈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예. 당사자들은 만나긴 했지만 돈은 무슨 돈이냐 펄쩍 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중간에서 흔히 말하는 배달 사고 가능성도 배달 있는 사고 거고요. 가능성이 났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엔 그냥 이름만 팔아서 로비한다고 그러고서 그냥 이게 흉내만 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능성이 여러 중간에 가지인데 자기가 받았을 가능성도 일단 있고요. 검찰 쪽에서는 예. 그런 진술을 조사했더니 돈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어제 추미애 장관도 얘기했죠. 예. 그런데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련됐던 변호사가 윤모 변호사라고 사내 이사인데 구속돼 있는데 그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이었어요. 예. 그만뒀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빌미는 있어요 다. 예. 청와대 근무하던 행정관 변호사 부부. 그런데 그 사람이 검찰에 제출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란 거에 보면 이제 이게 가짜다. 예. 본인이 이제 그렇게 내면서 얘기를 했는데 수사에 대비한
그 안에 이제 뭐 정치인들 실명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야당의 공세가 시작됐는데 어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 문건이 있지만 문건을 제출한 윤모 변호사, 구속된 윤모 변호사가 이게 뭐 금감원 검사나 뭐 수사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든 가짜 문건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안에 정치인들 실명은 없다, 오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두 가지 빌미를 가지고 이제 그 국민의힘이 공격하는데 물론 강기정 청와대 수석도 만나는 사실이 있고 거기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청와대 전 행정관이 관련이 돼 있고 뭐 이런 예. 고리는 있죠, 고리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보강하겠다 그러니까 네. 보강 검토하라 뭐 이런 건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문건 자체가 별 근거가 없이 잘못된 것이다 이 주장이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예. 지금 검찰 쪽이나 검찰 관계자들이나 그쪽 그 특수수사를 많이 해본 금융사기 수사를 해본 그 변호사이나 이런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다단계도 그렇고 이런 펀드 사기, 코인 사기 하는 사람들이 이런 뒤에 뭐 이렇게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처럼 대단한 인물들이랑 로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문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퍼뜨리고 돈 끌어들이고 사기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건 자체들은 항상 그게 뭐 금융사기에 그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수법이래요. 그러니까 그 문건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검찰이 초등수사, 옵티머스 같은 경우 초등수사에서 이 펀드 설립자가 왜곡을 한 걸 못 막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욕먹을 일이 좀 있어요. 부분이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게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지금 여당의 판단은 그렇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여당의 판단은 뭐 뒤져도 알 거 없다. 맘대로 하세요. 확인을 해볼 만큼 자기신들이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추미애 장관이건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건 수사를 철저히 해라, 파헤쳐라 뭐 이런 얘기인데 약간 자신감이 있다, 뭐 자신이 그건 있다, 안 뭐 나올 이 것이다, 얘기죠. 뭐. 아직까지 네, 그런 것 여당의 같습니다. 주장은. 네. 예, 예. 그러면 관련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들어볼까요? 펀드 하자 치유 제목의 문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건에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 13명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제 중앙지검에서 반박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검찰 출석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 건가요? 네, 오늘 그 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짧게 올렸어요. 예. 검찰에서 그 라임 관련해서 소명을 요구해서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예. 있다. 그렇지만 자기는 라임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예. 아마도 지금 그 외에는 아무 짧은 그 페이스북 글만 올렸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나오는데 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지금 구속된 이강세 예. 전 사장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혹시 뭐 지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지금 이강세 전 사장이 로비하는 그 대상을 보면 자기가 기자 생활을 했던 근거지인 광주 지역에서 네. 알던 정치인들, 그다음에 학연 뭐 주로 두 맥이에요. 그리고 주로 지금 정치권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도는 사람들이 대개 다 이강세 씨가 알았거나 뭐 인맥으로 알거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추측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에 관련이 있나 뭐 이런 추측만 있지 지금 정확한 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영춘 사무총장이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서 소명하러 나갈 건데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 여기까지만 딱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홍 기자 말씀하신 어떤 여권의 입장은 이강세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이름을 팔고 다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일본 예. 만나기도 하고요. 예, 만나고 기자 생활하면서 팔고 다니는 건 맞는 것 알던 같은데 사람들이니까. 예. 실체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죠. 것이 여권의 판단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주로 내부 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예. 다 뭐 좀 뭐 별일 아니다. 예. 그 정치인들이 그 워낙 문건도 뭐 비슷한 문건이 존재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강세라는 사람이 어떤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팔고 다녔던 어떤 증거이지 진술이죠. 문건이라고 하는데 진술이지. 김봉현의 예. 진술이죠. 김봉현 회장의. 예. 자기는 뭐 노배한다 해서 돈을 줬다. 줬다. 이런 이전 주장이죠. 지금. 예. 그런데 그게 연결이 이강세 씨는 받은 적 없다. 받은 적 노배한 적 없다. 없다 이런 얘기고. 실세들은 전혀 전혀 그런 게 없다. 없다. 이 주장이 그렇죠. 검찰이 증명해야 될 부분 그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기결됐는지. 예. 앞으로도 뭐 이거 상당 부분 근데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는 야당은 그냥 쉽게 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일단 사안은. 정치인들 이름이 나오니까 야당 예.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제 근데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이 이제 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하고 등등 고발했는데 그 보도한 기자들이랑 어제 주장을 보면 이거잖아요.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을 들고 청와대를 들어올 수가 예. 없다. 엑스레이 통과하고 다 뒤지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진상이 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예. 로비의 실체는 있었는지, 배달 사고였는지 그걸 조사해 보면 알 것 같아요. 검찰이 뭐 물론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 같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5천만 원짜리 돈다발 이런 부분은 약간은 아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예. 그렇죠. 그 강기정 수석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워낙 자신감이 있고 설명하는 게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예. 청와대에 과연 5천마리 돈다발을 들고 가서 줬을까? 예. 그걸 청와대에서 받았을까? 예. 실제로 돈을 주고 받고 그랬으면 하고 싶었으면 청와대 밖에서 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죠. 상식 수준에서 네네, 보면 상식 그런- 수준에서 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주장은. 예. 한번 검찰 수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자, 이제 야당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네네. 야당으로서는 호재라면 호재의 사건이 요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야당으로서는 호재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원 피살 사건, 또 있죠, 추미애 뭐 예. 법무장관. 추미애 문제. 법무장관 아들 문제.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크게 보면 악재죠, 여당. 예, 악재인데 왜 야당의 지지율은 꿈쩍을 안 하고 오히려 약간 내려갈까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지금 많이 나오고, 엠브레인하고 뭐 4개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한 조사 예. 며칠 전에 나왔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30% 중반대 위에서 계속 안정적이에요. 더 예. 이상.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많이 떨어졌죠. 예. 27에서 21%로. 앵커 말씀처럼 3대 호재가 있었어요. 예. 추미애 실체와 상관없이 그 야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을 예. 공격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그 다음에 그 해수부 공무원 피살 문제, 그 다음에 이번 그 라임과 옵티머스 공격을 했는데 일단 추미애 장관 문제 같은 경우도 검찰 수사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되면서 약간 그 김이 빠졌죠. 예. 해수부 공무원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그 당국의 설명 때문에 공격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예. 라임이나 이 펀드 문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모르죠. 그래서 예, 좀 그건 봐야 더 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지금 그 뭐랄까 아직도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힘이 그 여당의 악재가 생겨도 지지가 글로 가지 않는 신뢰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신뢰 한계. 그다음에 그 실체를 증명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리는 큰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만으로 탓하긴 그것만으로 분석하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지지율의 어떤 정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어떤 한계가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당을 맡아서 이끈 지 한 5개월 지났죠. 그래서 이제 예. 처음에 여러 가지를 했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 문제 사과하고 진보적인 의제를 던지면서 당을 구구에서 벗어나고 구구 세력과 단절도 어느 정도 하겠다고 선언하고 정강 정책, 당명, 강령 이런 걸 다 바꿨죠. 그래서 예. 상당히 그쪽까지는 저 당이 국민의힘이 극우에서 벗어나고 좀 달라지는구나라는 느낌을 줬는데 그 이후에 정책과 실행과 이제 액션이 나와야 될 부분에서 지금 멈칫하죠. 특히 공정경제 3법 문제를 가지고는 당내 예. 보수 세력의 반발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 뭐랄까 레토릭에 의한 정치 예. 일종의 레토릭 정치죠. 그 전반까지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로 뭐 정치적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 예. 순간에서. 그리고 그래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또 당내 그 중진들 사이에서 그 상임위원장 7개 찾아오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태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선거 또 진다. 예. 내가 비대위원장 더 이상 못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한 어떤 섭섭함과 압박인 것 섭섭함 같은데. 내지는 압박이죠. 그만둘 수 있다. 그만둘 만한 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종의 그런 뭐랄까 시험대에 올랐죠 지금 첫 고비. 예. 황 기자 말씀하신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실체란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제기하는 의혹에도 실체를 증명하지 못했고 또 제안하는 정책에도 실체를 내놓지 못했고 양쪽의 어떤 실체 문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목소리는 공격을 하는데 그게 국민적인 공감을 살 정도의 그런 뭔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그런 예. 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식 한계, 그 쇄신, 혁신이 지금 한계점에 다다는 거냐 이런 뭐
그런 이제 주장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고비길에 맞은 건 분명하죠. 근데 이미지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초기의 효과를 거뒀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네네네. 그 국립묘지에서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는다든가 그건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어떤 보수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그 이후에 정체가 시작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내놓은 어떤 굉장히 개혁적인 정책들의 실체를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런 국민들 중도적 국민들의 의심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히 노동법을 개정해서 공정거래 3법과 연계시키자 이런 부분들도 아, 예. 사실은 많은 그 근로자들이나 예. 노동자들 국민들이 보기에 다시 보수로 아니면 돌아가는 것 아니냐 보수 본색이 드러났네 뭐 이렇게 의구심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우왕좌왕하게 안 할라 그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 분들이 우왕좌왕하는 많았죠. 거고 예. 결국 말은 화려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그 사이에 전광훈 목사 사태가 있었죠. 예.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한 번. 그래서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개월 동안 한 그 노력을 한꺼번에 확 반 정도 까먹은 사건이었는데 예. 그런저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중도적인 국민들의 그 신뢰를 못 얻은 거예요. 수도권 주민들이나 수도권 유권자들. 예. 그 부분이 뼈가 아프고 거기에다가 또 인물이 없죠. 예. 인물이 없다는 부분이 크죠 또. 인물이라 말씀하시면 어떤 서울시장 주자나 대권 주자 이런 인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예. 저 당이라는 게 일단 집권을 하겠다는 희망이 생기려면 그 당이 여러 가지 노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다수 국민들, 되게 이제 자기들이 코어 그룹인 보수부터 중도까지 쭉 아우를 수 있어야죠. 그런 그 정도의 그런 정강 정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인물로서 주는 집권에 대한 희망, 예. 구심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눈사람 맞을 때 연탄재나 뭐 이런 걸 중간에 그 넣고서 눈을 예. 굴려야 되는데 연탄재가 연탄재가 없는 없군요. 거예요, 말하자면. 예. 눈이 그래서 바삭바삭 부스러지죠. 예. 그런 상황인데 연탄재가 없어요, 연탄재가.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론조사 하면 대권 주자 두 사람 이낙연, 이재명이 뭐 20%, 22, 23, 24, 25 이 동률로 계속 비슷비슷하게 오고 그 밑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있나요, 다? 그 없죠. 보수 계열 후보들이 예. 다 4%, 5%그 정도로 고만고만해요. 근데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 연탄재가 없다는 분석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연탄재 자꾸 차버린다. 본인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그런 의심이 예. 나오긴 하지만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뭐랄까 대권력이 있다고 판단하진 않고요.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굉장히 무리가 따르죠.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도 뭐 예. 이런저런 후보들이 나오지만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예를 들어서 뭐 박영선이나 뭐 우상호나 박주민 같은 뭐랄까 이렇게 강력한 후보들, 강렬한 인상을 준 후보들이 없잖아요. 서울시장. 예. 물론 부천시장은 차고 넘치죠. 거기는 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니까. 자, 대선 주자도 그렇으니까 결국은 그런 그 당의 핵심이 되는 그 중심이 되는 차기 집권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인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딜레마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 기존에 있던 주자들 뭐 오세훈 뭐 그다음에 원희룡 뭐 이런 분들 뭐 또 다 뭐 안철수만 빼고 안철수 대표만 빼고 다 가능성 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복돋아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저래가지고 그 중에 누구라도 치고 나서 10%대를 일단 넘겨야죠. 예. 그다음부터 이제 연탄재가 굴러서 눈이 될 텐데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과 인물로 구체 안 되면 집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없는 당을 누가 지지하겠어요? 그거는. 또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고 연탄재가 또 구르기 시작하면 확 커지기도 하니까 한번 그건 지켜볼 일인 것 네네. 같습니다. 예. 거의 시간은 다 됐는데 네. 민주당 동교동. 동교동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글쎄 동교동계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특히 젊은 예. 시청자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동교동계로 대표되는 그 인사들이 2016년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그 척을 지고서 예. 아주 문재인 대통령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갔죠.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을 지지했는데 그 이후에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이러면서 특히 친문 세력들 굉장히 척을 졌죠. 근데 이제 공중에 떠 있어요 지금. 예. 국민의당도 별로 이렇게 그 이후로 이제 별로 재미를 못 보니까는 그 중에 정대철 전 의원이 굉장히 이낙연 대표랑 개인적으로 친해요. 예. 정대철 전 의원이 옛날에 열린우리당 당대표 할 때 비서실장이었어요, 이낙연이. 그리고 인간적으로 친해 자주 만나는데 아마 그쪽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됐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낙연 대표를 돌아보자, 만나서 이런, 예. 뭔가 이렇게 좀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언론에도 한번 흘리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낙연 대표는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당의 최대 세력인 친문들이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예. 뭐 정청래, 전재수, 최인호 이런 분들이 아주 격렬하게 예. 그 말 나오자마자 아주 그냥 격하게 반발해서 없던 일 돼버렸죠. 그러니까는 이낙연 대표에서도 지금 최인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 측근이기도 하지만 당내 친문 세력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저게 참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서 그런데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정치 공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동교동계란 어떤 그 세력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냥 예. 원로들 상당히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의 그 원로들 모임인데 예. 아, 호남표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별 영향이 없지. 예. 이미 이낙연 대표 자체가 호남의 대표 예. 주자예요. 이미. 예. 그러니까 동교동계 굳이 안 도와도 되는데 동교동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죠. 집권 여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심이고 거기서 뭔가 뭐 자리를 챙기고 싶다는 생각도 있겠죠. 사실 예. 인간이니까 다들 정치인들이니까. 근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받아봐야 헬프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겠죠. 그야말로. 그리고 당내 친문 세력의 격렬한 반발을 부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핵심 측근이자 친문 세력의 핵심인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신경 꺼달라고 한 얘기가 아마 이낙연 대표의 속 본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의 본심이 얼마 전 밖에서 잘 도와주실 걸로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그 얘기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으로 드릴 여력은 없고 죄송하지만 제가 저기 이 복당 못 시켜드리니까 예, 그 얘기죠.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예. 저를 도우실 거면 밖에서 좀 조용히 도와주세요. 뭐 그 정도 메시지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밖에서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죠. 예. 들어오시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